의정 갈등으로 의료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가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수석부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동시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파업을 앞두고 현재도 노사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먼저 현재 협상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13일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나서 61개 사업장이 이제 들어간 상황이고요. 저도 지금 조금 전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 있다가 왔는데요. 예. 어제부터 어쨌든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금 마지막 조정회의가 열리고 있고 오늘까지 그리고 노사 간에 이제 막판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7시 파업 돌입 직전까지 아마 밤샘 교섭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내일 새벽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현재로 볼 때는 아마 57개 사업장에서 아마 2만 5천 명 정도 파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꽤 대규모 인원들이 참여하게 되는 건데 조금 전까지도 협상장에 있다가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그러면 거의 밤새고선 지금 저희랑 또 전화 연결해 주시는 건데.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뭐 제 목소리보다는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근데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협상이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주요 쟁점들 네. 어떤 것들이 있죠? 우선은 올해 2월부터 수련회 집단 사직으로 인해서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빠르게 진료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것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지금 불법 의료가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절과 또 직역 간의 업무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부족한 인력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인력 확충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열악한 교대 근무자의 사업장부터 주사일제 시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무급 휴가와 휴직 등으로 인해서 사실 임금이 삭감되고 있는 것이 지금 병원 현장의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 임금이 하락되지 않도록 적정 임금을 좀 보장하려는 것이 저희 주요 요구입니다. 방금 전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불법 의료 근절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복지부가 3월부터 이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의사의 업무 중에 일부를 간호사들이 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없이 지금 기존에도 이미 이런 시범 사업을 하기 전부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의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간호사들이 PA 간호사라고 하는 분들이 네, 들어가서 처방이라던가 의사의 업무를 일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볼 때 명백하게 무면허 의료 행위로 불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료사고로 이어졌을 때 그 책임은 행위자가 지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지금 의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불법 의료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사실상 합법화된 게 아닌가. 이 PA 간호사 지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네네. 근데 여전히 이제 법적 책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간호법이 논의되고 있고 이 PA 간호사 업무 범위 같은 것 등이 쟁점이었었는데 여야 간의 합의점을 지금 찾은 것 같습니다. 좀 찾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면 오늘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간호사에 대한 이제 면허와 자격이라던가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대한 관한 사항을 아마 체계적으로 담는 것이 간호법에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런 내용에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저희가 볼 때 PA 간호사라고 하는 이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담아내느냐를 놓고는 여전히
지금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하위 법령에서 반드시 네. 법안으로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긴 합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내일 예고된 파업은 철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파업하고 이 문제는 조금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이 법안으로 인해서 일부 그 불법 의료에 대한 소지는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걸로 인해서 파업이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간호법 제정과 별개로 해서 현재 피해 간호사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원래는 이제 지원자 중심으로 이 피해 간호사가 선정이 돼야 하는데 현재 의료 파행으로 인해서 의료진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해 간호사로 투입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현재 상황은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미 숙련된 간호사들이 많이 현장에 부족한 상황인데 보통은 이제 내부 채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숙련된 간호사가 아니라 임상 경험이 없는 신규 간호사나 내지는 체계적인 교육 훈련 과정 없이 일반 간호사를 지금 의사 업무에 투입시키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위험도나 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이런 임상 경험이 없는 간호사를 투입하다 보면 피해 간호사 자체도 업무 부담이 크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의료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불안하죠. 상황이 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지금 제도화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자격 교육훈련 과정이 반드시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예. 좀 이제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의료 현장에서 말이죠. 네.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 의사단체 같은 경우에는 반발이 아주 거센 상황이잖아요. 네. 의대 정원 문제로 인해서 의료 차질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되게 되면 전공의들의 복귀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볼 때 전공의 복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는 사실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오히려 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이 진료과를 지원할 때, 그러니까 인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전공의들이 이제 자기가 어떤 과를 전공할지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과에 피해 간호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의사 증언도 반대하고 지금 간호사를 대신 사용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이 피해 간호사를 계속 불법적으로 의사 업무를 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의료 현장의 문제를 어느 것도 해결하지 않고 기존의 기득권만 유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피해 간호사가 있는지를 묻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업무하는데 네. 조금 더 편하니까요. 업무 강도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는 거군요. 네. 네네. 네.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도 쟁점인데 그런데 이번에 의료 차질로 대형 병원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에 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당장은 병원들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나설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그 전공의들이 하던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빠른 공백이 생기면서 경영난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예. 하지만 저희가 볼 때 처우 개선에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용 면에서 볼 때 이미 사직한 전공의들의 인건비 예산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지출되지 않았고 또 직원들의 이제 무급 휴가라던가 휴직으로 인해서 세이브된 임금들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시설이나 장비 투자를 위해서 적립하고 있던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 공백 사태에 지금 정부에서 수련병원에 지원하고 있는 뭐 각종 일반회계 예비비나 건보 재정을 통해서 지원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의 처우 개선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전공의들에게 이제 나갈 임금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쌓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도 혹시 파악을 하신 겁니까? 그거는 아마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전공의들의 임금도 다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병원마다 지금 저희가 조정하고 지금 교섭하면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가 어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해서 극단적인 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좀 체감하십니까? 사실 지금 의료개혁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의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은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의사를 제외한 이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정책은 저희가 찾아보기가 일단 어렵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저희 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이제 노정교섭을 통해서 당시에 직종별 적적 인력 기준도 만들고 뭐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도 제도화하고 여러 가지 등에서 합의를 했지만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는 저희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러면은 좀 강하게 그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은 마음도 크시겠네요. 이번 저희는 기회에. 계속해서 네.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부에. 보통 이제 보건의료노조가 이제 파업에 나서게 되면 그 이제 집회하시고 이럴 때 보면은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렇죠. 간호사분들이 이제 주축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직군에서도 가입이 돼 있는 거죠? 네, 당연하죠.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우선 의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직종이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간호조무사나 방사선사, 뭐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뭐 요양보호사, 행정직까지 그리고 거기에 뭐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뭐 기능직, 청소 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실 때 만약에 그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57개 사업장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동참할 것이다. 네. 이 말씀을 해 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 동시 파업이긴 하지만은 필수 인력은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네. 필수 인력이라고 하면은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실 이렇게 떠올리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외에 또 필수 분야가 있습니까? 보통 이제 분만실이나 신생아실 그리고 뭐 투석실이나 그리고 응급 약제나 검사를 다루는 검사실이나 뭐 약제 그리고 산소 공급을 하는 시설 이런 데도 환자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데도 필수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인력들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이것도 병원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네. 일단 응급실 중환자실 응급실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기존 인력을 유지하게 돼 있고요. 네. 나머지는 수술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응급수술만 할 수 있도록 이게 퍼센테이지가 다 다릅니다. 네. 만약에 기존의 인력이 이제 수술실 같은 경우에 뭐 20명이 근무했다 그러면 병원마다 뭐 50%를 유지하겠다 내지는 뭐 70%를 유지한다. 이 정도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 개별 병원은 그렇겠지만 그래도 총 인원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추측은 좀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아직은 못했습니다. 네. 자, 필수 인력은 남는다고 하지만 전공의들이 없어서 지금 의료 차질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네. 상황에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불안감이 좀 클 수밖에 없는데 입원 환자나 네.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최대한 그 환자들의 불안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입원이나 외래 등의 이제 일부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는 한데 최대한 빨리 저희가 타결해서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예. 그래서 밤샘 교섭도 지금 진행하는 거고 네. 아마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노동조합이 사실 파업이 목표는 아니고 타결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는 저희도 노력하지만 병원에 있는 사용자들도 그리고 정부도 좀 전향적인 해법 자세로 좀 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이렇게 파업을 목전에 두고 있으실 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지시잖아요. 근데 제가 맞습니다. 방금 했던 질문들 환자들과 관련된 질문을 받으시면 정말 좀 답하기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굉장히 죄송스럽죠. 네. 저도 이제
언제든지 환자가 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아, 그렇죠. 병원 노동자들도 네.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요구사항에 불법 의료 근절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환자 안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예,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방금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다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유행이 되면서 이제 그 사실 갖다가 다들 이제 절감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요즘 걱정이 큰 게 코로나19 환자가 또 급증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두 주가 이제 네. 코로나19 확산의 고비가 될 거란 관측이 있는데 네. 이게 필수 인력만으로 감당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는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1급에서 4급으로 지금 등급이 변경이 됐고 변화가 있었고 또 그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정부가 빠르게 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시스템 지금 아마 병상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진단 키트라던가 뭐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는 조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의하다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뭐하긴 합니다만 그 코로나19 얘기가 네. 나와서요. 네. 많은 분들한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좀 한두 주 동안 좀 조심하자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네.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외출하거나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 손위생이라던가 그리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빠르게 검사해 보시고 치료를 받는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스크는 물론 기본이겠고요. 네. 네. 자,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이미 확정된 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유지하되 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다시 논의하자는 게 중재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정부 입장을 확인했을 때는 재논의는 없는 것으로 아마 네.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불법 의료가 시작된 원인은 의사가 부족해서였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지역과 필수 의료에 의사들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뭐 억대 연봉을 제시해도 그런 분야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명백하게 저희는 의사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것은 의대 증원을 절대 백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사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대폭적인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자, 이면택 의사협회 회장이 의료 대란을 끝내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빠르게 대화 테이블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볼 때 이 단식이 무슨 의료 대란을 끝내기 위한 결단을 촉구하는 단식이라기보다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이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을 반대하는 단식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환자가 지금 기다리는 병원이 있잖아요. 네. 병원으로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지금 사직한 의사들이 그리고 또 지금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것이 올바른 의료개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의사들이 같이 대화에 나서고 의견을 주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해서 그 9월 중순에 추석 연휴가 있는데 그때 이제 또 그 추석 연휴 앞두고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앞서서 수석 부위원장님께서도 파업이 목표가 아니라 그 교섭을 통해서 이제 타결, 문제 해결 이런 부분들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만약에 파업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장기화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들도 이렇게 파업 지금 의사들의 공백 사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노동자들까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정부도 마찬가지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장기화되거나 이래서 환자들의 뭐 불편을 초래하거나 내지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밤에 이제 협상의 고비가 될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정부나 사측이 중재 노력을 할 경우에 네. 그
좀 이제 파업 돌입 시점을 늦춰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마 교섭은 만약에 조정이 끝나더라도 네. 교섭은 현장에서 계속 이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그 네. 일부에서 이제 합의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네네. 그럼 부분 파업으로 가는 겁니까? 이거는 올해는 저희가 산별 총파업은 아니고요. 네. 현장의 현안을 가지고 하는 현장 교섭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병원마다 현안이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예. 그래서 타결되는 현장은 파업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네. 타결이 안 되고 만약에 계속 이제 협상이 안 되고 타결이 안 된다고 하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최선의 알겠습니다. 노력을 할 거고 정부도 네. 그렇고 네, 사용자도 알겠습니다. 그렇고 네 말씀 잘 변화가 좀 들었습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송금희 고맙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고요. 2부에서는 최